지금부터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자신을 변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고서장을 읽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에게 판결이 유리하도록 꾸미지 않을 것이며 여느 정치인들처럼 목숨을 구차하게 연장하기 위해 아첨을 떤다거나 불쌍한 척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 저의 정당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멜레토스 1이 나오시오. 당신은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해와 달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이는 겁니까? 멜레토스, 당신은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 계신 재판관들이 아낙사고라스의 책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태양을 아폴론이라는 신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태양을 보고 금속 덩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천둥이 구름끼리 부딪혀서 나는 충돌이라면 제우스는 뭔가 이러면서 아테네인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자신들이 여태껏 믿었던 신의 존재를 자연 철학자들은 부정했으니까요. 이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과학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아낙사고라스 뿐만 아니에요. 탈레스도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인 자연 철학자인, 지금으로 치면 과학자인 아낙사고라스는 자연학이란 책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모든 사물이 혼잡했고 혼잡한 세상에 정신이 회전을 일으켜서 분화가 일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역은 점차 넓어졌다. 혼합체의 회전에서 사물들은 분리가, 무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가운데로 이동했고 건조한 것과 뜨거운 것은 주변으로 이동했다. 중앙에 있던 무거운 돌들이 결국 태양, 달, 별 등이 되었다. 태양은 붉게 타오르는 쇳덩어리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낙사고라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신은 청년들이 아낙사고라스의 책 내용을 나에게서 배웠다고 주장하십니까? 그런 주장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낙사고라스가 한 건데 왜 나한테 그걸 죄를 뒤집어 씌우냐, 이런 얘기예요. 말해보시오. 당신은 내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제우스께 맹세코 당신은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당신 고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에서 인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길을 가다가 멈춰서 몇십 분 혹은 몇 시간씩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제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테네인 여러분, 저는 멜레토스가 고소장을 갖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군요. 소크라테스, 당신은 신을 믿고 있으면서 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정신이 멀쩡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멜레토스, 대답해 보시오. 당신은 말을 다루는 기술은 있다고 믿으면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작곡하는 기술은 있으면서 악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니 제가 대답하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령의 메시지나 신의 힘을 믿으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멜레토스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을 듣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당신의 고소장에는 내가 정령이나 신의 힘을 믿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는 정령의 힘을 믿습니다. 멜레토스, 정령이 누굽니까? 신의 아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 얼마나 재미난 수수께끼인가요? 멜레토스는 노새는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말과 당나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가 교배를 하게 되면 노새가 되죠. 당신은 나를 시험하려고 이런 재미난 넌센스를 꾸민 건가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당신의 어떤 주장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연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낙사고라스의 책을 누군가 읽고 있기에 근처에 앉아서 들은 적이 있었네. 책에서는
모든 만물의 질서의 원인은 정신이라고 하더군. 정신은 무한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스스로 존재한다. 정신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며 모든 생명을 지배한다. 난 그 설명이 마음에 들어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하지만 책에는 정신에 대한 설명은 없고 에테르, 공기, 물, 불 등을 만물의 원인으로 내세우더군. 책 내용은 마치 내 모든 행동은 정신에서 나오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뼈와 근육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네. 난 젊은 시절 자연 철학을 공부했지만, 과학에 대해 살짝 공부했지만 얼마 후 이런 종류의 연구에는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 소크라테스가 믿는 신은 아테네인들이 믿는 신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 쪽의 힘을 믿냐? 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변명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소크라테스가 믿었던 신이 아테네인이 믿었던 신과 사실은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당시 아테네인들이 믿었던 신들은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바다의 신, 천상의 신 뭐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막 자신 아버지 뭐 성기를 자르고 뭐 배신하고 뭐 바람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은 완벽히 도덕적인 존재여야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여야 한다. 근데 그리스인들, 아테네인들 믿었던 신은 인간처럼 싸우기를 좋아하고 배신하고 복수하고 뇌물을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신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신이 인간과 똑같은 짓을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속으로 하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법정에서 하진 않았죠. 소크라테스 스스로는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믿었냐면, 신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 아니라 좋은 것들의 원인이다. 그렇기에 신은 약간의 책임만 있고 나머지 책임은 모두 인간에게다. 이렇게 믿은 거죠. 아테네인들이 믿는 신들과 어쨌든 다른 신을 믿기는 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신을 데리고 와서 아테네인들에게 이 신을 믿어라 뭐 그렇게 전도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종류의 신을 믿긴 했던 것 같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